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분노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보통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보통은 합니다. 과도하게 확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최근 보게 되면 특히나 사상의 검증을 하고 있는 공개적인 어떤 마녀 사냥을 하는 움직임들이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특정 옷이나 뭐 신발을 신거나 장갑을 끼거나 뭐 이런 공인들에 대해서 너 민주당이지, 너 국민의힘이지,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뭔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언적 의미라는 정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해명은 사실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명을 듣기도 전에 정치 성향을 이미 단정하고서 비난을 해요. 그리고 해명을 하면 또 뭐라고 합니까? 해명한 거에 대해서도요, 쟤 도망간다, 쟤 슬쩍 발을 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해명에 대한 진정성 역시도 무지성으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침착맨이라고 불리는 그 웹툰 작가 이말년 씨에 대한 그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말년 씨가 지금 최근에 대표적인 피해자라고 지금 보이는 상황이라 관련된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자, 어제 유튜브에서 침착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말년 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해명을 했죠. 어느 순간 자기가 유튜브를 하다가 막 댓글에 뭐 이런 단어가 달리더라는 거예요. 찌릿 이런 키워드에 댓글이 달리거나 윤짜장 해명해라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오길래 침착맨이라고 하는 유튜버 이말년 씨가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잠잠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정치적 발언들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달리는 거지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DC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 실시간 베스트 글의 3일간 침착맨 좌파 논란이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억지스러운 이야기들을 짜집기 위해서 특정 정치 성향으로 몰고 가는 글들이 올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짜집기 증거에 대해서 왜 그걸 믿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도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함께 보면서 이 침착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말년 씨가 해명한 내용,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과연 이 사람은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또 판단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겁니다. 자, 이말년 작가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얼굴이. 근데 이말년 씨가 이제 방송을 하던 중에 시청자와 소통을 하면서 구글에다가 뭔가를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검색을 하는데 여러분들 구글에는 자기가 예전에 검색했던 검색 기록이 남아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윤도리 윤석열이라고 검색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말년, 이 침착맨이 지금 윤석열 까고 있다, 이 사람 민주당 지지자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이죠 이거는. 자, 이말년 씨도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요. 커뮤니티를 보던 중에 하도 윤도리 이야기를 하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궁금하면 검색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게 검색 기록에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 거죠? 전혀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없죠.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 가지 또 증거들도 있는데 그 증거들도 함께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웃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시면요, 사진에 보시면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킨 짜장 그릇의 뚜껑 보이시나요? 여기 유니라고 돼 있죠. 유니. 중국집에서 배달시킨 짜장 그릇의 뚜껑에 유니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서 이게 유니 짜장이라고 하죠. 유니 짜장. 중국집에서 이건 뭐 짬뽕이고 이거는 유니 짜장이고 이거는 뭐 탕수육이고 이런 걸 분리하기 위해서 저기 뚜껑에다 윤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 그 지지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가 또 하필이면 당선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선된 날에 윤이 짜장을 먹어서 윤짜장을 조롱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윤짜장을 조롱한 거래요. 저 윤이 짜장 때문에. 저 때 윤이 짜장 시켜서 짜장면 먹었다고. 너무 과하지 않나요? 아니, 이말년 씨는 이것도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키려고 쫙 보다가 윤이 짜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해서 같이 있던 주호민 작가한테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주호민 작가가 얘기했나봐요. 가루 짜장이다. 이말년 작가는 가루는 못 참지 해서 가루 짜장을 시켜 먹어보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윤이 짜장을 시켜서 먹은 건데 그거를 윤짜장이라고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들의 상상력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윤이 짜장이 윤짜장이랑 연결돼? 아주 기가 막힌 상상력이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게 되면. 윤이 짜장 여러분들 많이 시켜 드세요. 그리고 인증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그러면 아마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자분들은 많이 분노하실 겁니다. 뭐 때문에 분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짜장면 좋아서 짜장면 시켜 먹었다는데 이게 뭔 의미를 부여를 그렇게 하는지. 자, 그리고 다른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게임이래요. 게임의 한 장면인데 오른쪽 아래는 이제 주호민 작가랑 이말년 작가가 게임을 같이 하는 걸 이제 캡처를 해서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역전 재판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뭐 변호사가 뭐 검사를 공격하는 그런 게임이래요. 이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검사를 이겨야 되는. 근데 하필이면 유니짜장을 먹었던 날 그렇게 윤짜장을 농락하고서는 역전 재판이라는 게임을 했더라. 그래서 변호사였던 이재명 후보, 검사였던 윤석열 당선인을 염두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신 승리를 이말년 작가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 진짜 보면서 기겁을 했어요. 저걸 저렇게도 연결할 수 있구나. 역전재판이라는 게임, 정말 유튜버들이 흔히들 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가지고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변호사 시절의 이야기와 윤석열 당선인의 검사 시절의 이야기를 가상현실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저 둘이 지금 게임에서 싸우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말년 씨도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아 이거 옛날부터 했던 게임이다 라고 해명을 했죠. 이건 해명할 것도 없어요. 뭘 해명을 합니까? 여기서 그냥 게임을 했을 뿐인데 당황스럽지 않나요? 근데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도 보면서 빵 터졌어요. 자, 보시면 세상에 문이 더 많을까 바퀴가 더 많을까 라는 내용으로 이 방송을 이제 열었어요. 심창맨 이말년 작가가. 근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 자, 제가 어렴풋이 그때 기억을 하기로는 이말년 씨가 유튜브에서 하던 컨텐츠 중에서 침펄 토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침펄 토론이 뭐냐면요, 뭐 이런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여름이 좋냐 겨울이 좋냐, 이런 식의 굉장히 가벼운 주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쾌하게 풀어내는 토론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이게 이제 뭐 세상에는 문이 더 많을까 아니면 바퀴가 더 많을까 라는 주제로 이말년 작가랑 주우민 작가랑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특정 지지층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고 바퀴는 여러분들 그 한자로 풀어보면 박휘윤이라고 있죠. 박휘윤. 그래서 박휘윤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을 지칭하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을 지칭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의 그 싸움을 붙인, 그러니까 세상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더 많겠냐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자가 많겠냐 이런 식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거죠. 이 정도를 그런 상상력을 대입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건 솔직히 해서 전 좀 그래요. 좀 제가 심한 말 하자면 이거는 망상이죠.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죠. 그리고요, 본인들이 심지어는 윤석열 당선인 보고 박휘라고 지금 욕보이는 거나 다름이 없고요. 거기서 보니까 이 증거 쭉 올려놓는데 거기 그 지지자가 올려놓은 거에는요, 이 박휘하고 가로 열고 벌레라고 적어요. 본인들이 나서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바퀴벌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욕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황당한 거죠.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죠. 이말년 작가가 이런 얘기를 방송 중에 한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 300원이었던 떡꼬치가 지금 1,500원이라는 말에 물가 오른 얘기를 하던 중 집값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그 윤석열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이 올린 그 캡처해서 올린 글입니다. 자, 이말년 작가 이런 얘기를 하죠. 집값이 제일 올랐어. 전 세계적으로 못 잡는데. 도심 집값은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 상하이 집값 뭐 말도 안 된다고 하잖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못 잡는 게 아니고 땅이 한정되어 있는데 돈 가진 사람은 많고 사치품이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것처럼 나라가 작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큰 나라들도 막 그렇게 오르는데. 집값 오른다고 좋아하잖아. 근데 좋은 게 아니야. 집값이 오르면 빈부격차만 심해지는 거야.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배로 올라,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번만 오르고. 나라에서도 돈이 부동산 몰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이 막 공장도 세워서 제조도 하고 수출도 하고 생산적으로 돈이 계속 돌아야 하는데 돈이 부동산에만 몰려서 묶여 있잖아. 그걸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규제 정책을 했는데 안 되지. 못 한다니까. 사람들이 산다는데 어떡해. 이러한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채팅창이 난리가 날 것 같자 침착하게 대응하는 침착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제가 말하는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른들이 모여있을 때 정치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몰라 잘 이라고 하면서 이 네티즌은 할 말 다 해놓고 사실은 잘 모른다고 그냥 해본 말이라고 빠져나가는 침착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말년 씨는 이에 대해서 그냥 계속
오른다. 근데 예전에 어디선가 봤는데 뭐 일본도 집값이 오르고 미국도 집값이 오르고 나중에 이게 밀집이 되다가 슬럼화가 진행된다라는 구조적인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한 거다. 정치와는 전혀 아무 상관도 없이 무관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을 했죠. 자, 그리고 다음 6번째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웹툰 작가일 때 그렸던 그림인데, 박정희, 김재규, 전두환, 노태우 이들을 웹툰에 넣어서 그립니다. 근데 이말년 씨의 해명은 이래요. 우연하게 삼국지를 보다가 우리나라 현대사의 흐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군벌이 중앙을 장악을 했고 그 안에서 또 내분이 일어나고 또 다른 군벌이 또 들어오는 게 비슷해 보여서 그냥 그린 건데, 이거 그리고서 하도 욕을 먹어서 다시는 안 그리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전에 이제 딴지일보 측에서 어떤 분이 이제 달력에 넣을 그림을 이제 그려달라 뭐 이런 요청을 받아서 그리게 됐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대통령에 대한 풍자가 커뮤니티 등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유머였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MB 때 이런 풍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말년 씨도 그냥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그런 유머들을 보면서 잘 알지는 모르지만 웃겨서 그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말년 그 작가가 이명박만 그렸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렸었고,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가리지 않고 다 그렸다라는 거죠. 그 당시 풍자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한 번씩 그렸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가지고서 특정 정치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것도 그 당시 이제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올라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의 정치적 어필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음 8번째. 이게 좀 웃겼어요. 이 그림 보면은 뭐 항문은 게이트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아시죠? 항문이 윤석열 당선인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알려져 있죠. 그 항문침 전문가가 또 대동돼가지고 같이 따라다닌 것 때문에 이제 항문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문이 윤석열 당선인을 지칭하는 용어기 때문에 항문은 게이트라는 게 윤석열 게이트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윤석열 당선인 측 지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말년 씨는 이거를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항문이 문이다. 항문이 문은 없지만, 좀 더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항문이라는 게 문은 없지만 통로로서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한다면, 그러니까 게이트의 역할만 할 수 있다면 항문도 문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유쾌하게 풀어낸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갑자기 왜 항문이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말년 씨랑 주호민 씨랑 토론을 하던 침펄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토론에서 나왔던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앞서 여러분들 보셨던 것 중에 이런 주제가 있었죠. 세상에는 문이 더 많을까 바퀴가 더 많을까. 그러니까 이 침펄 토론이라는 게 무지성 토론이라고 하죠. 그냥 아무거나 막 던지고 그냥 재미만 보자, 약간 재밌게 토론하자, 이런 의미의 토론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저 항문도 제가 봤을 때 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문도 문이니까 전 세계 인구 79억 5천만의 문이 확보되었다, 그럼 문이 더 많은 거지, 이런 식으로 유쾌하게 풀어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한 거죠. 전 그렇게 추측을 해요. 자, 그럼 다음 9번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때 추모 웹툰을 그린 것을 두고서 이 또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말년 씨는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당시 웹툰 작가들끼리 추모 그림을 그리자라고 해서 그렸던 것이다. 그 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추모의 물결들이 계속 이어졌던 시기죠. 여야를 막론하고. 자, 아무튼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억지스럽게 뭐 증거랍시고 모아놓고서 이말년 씨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짓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상당히 억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말년 씨가 더 황당해하는 것은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좌파와 침착맨 닉네임을 그 합성을 해서 좌창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저기 좌창맨인 거 알고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 개인 정치 성향도 못 갖는 거냐, 그런 거 소신 발언도 못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냥 좌파 침착맨이라고 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도 쉴드를 치는 사람도 모두 그냥 자신의 정치 성향을 단정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이말년 씨와 관련된 논란이 무엇인가 싶어가지고 저도 이말년 씨의 해명 영상을 끝까지 다 봤어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영상이더라고요. 끝까지 다 봤고, 그리고 해당 DC인사이드에 올라갔던 글들도 쭉 봤는데 보면서
보면서 그냥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단정 짓고서 증거랍시고 모았다는 게 참 대단할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구나. 의미 부여를 굉장히 열심히 해놨는데 이게 소설이지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말년 씨가 정치적 소신을 밝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현상에 대한 것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현상에 대한 것만. 이말년 씨와 무관하게 현상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언론과 특정 지지층에서 사상 검증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런 걸 볼 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쯤부터 정치적 표현이 금기시가 되는 나라였을까? 이런 걸 좀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할 때는 제가 모르니까 이 정도로 극단화되어 있었던 거? 이런 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극단화되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또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방송을 하고 있고 언론인으로서도 활동하고 있으니 이런 정치적 지형이 더 크게 와닿는 것일지도 모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전부터 겪어왔던 것을 생각해보게 되면 누구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리만큼 공인에 대한 정치적 발언과 어떤 성향에 대해서는 폐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그 공인들이 허위 날조 정보를 자신의 정치적 성향의 이유를 그 허위 날조 정보로 근거로 든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겠죠. 그러니까 허위 날조 정보를 딱 들고 와서는 난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을 지지한다. 나는 이 허위 날조 정보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공인에 대한 지적을 하고 비판적 이야기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뭐 명분과 근거가 있는 정치적 소신, 이 발언은 존중을 해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좀 야박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것 중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죠. 2030의 정치적 참여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회가 진입장벽을 계속 높이 쌓고 있었던 문제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2030의 정치 참여가 어려움의 어떤 단편적인 예로 들어지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언론이 친절하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친절하게 왜 사건의 진행상인 A, B, C, D, E, F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의 전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C나 F의 과정에서 설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도 이 2030의 어떤 진입장벽을 높여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어떤 전문적 용어도 역시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근데 이거 말고도 그간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 그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도 컸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안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특히나 공인들에게 있어서 엄격한 틀에서 제한하고 마녀 사냥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 얼마나 각박한 시선으로 마주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리로 비슷한 걸 찾아보면 저희 시사발전소에서 과거에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고등학생들과 함께 시사 이슈와 관련된 토크쇼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아마도 그 학생들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직접 들었던 것 같은데 진입장벽이 왜 높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릴 때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뭔가 집안 이야기를 하던가 집안에 뭐 이런 내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집안 사정들. 그러니까 집안 이야기를 하던가 또는 정치 이야기를 하던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아이가 물어보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뭔가 너는 어리니까 아직 몰라도 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특히나 정치 분야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또 막상 본인들이 대학생이 되고 난 이후에 또는 대학생이 된 형, 누나 또는 뭐 언니, 뭐 오빠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성인이니까 이런 것쯤은 알아야 돼 라면서 되려 정치에 대한 관심을 성인이 되자마자 강요를 당하는 것을 봐왔다라는 거죠.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이 이미 정치라는 것에 큰 벽을 쌓고서 그건 어른이 되면 배우게 될 이야기. 그러니까 모임에서든 그리고 친구들끼리 만나서든 함께 할 때 정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렵고 진부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로 치부되는 거. 그래서 왜 사람들끼리 모이면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갈등을 부추기고 그러니까 싸움만 나는 이야기라는 것이 뭔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대중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그런 느낌인 거죠. 어렵고 말하면 서로 싸움만 나고 공인은 절대적으로 정치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극단화로 가고 분열로 가는 그런 길을 만들어왔던 사회적 인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혐오와 증오의 정치가 공인들을 피말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게 만드는 마녀 사냥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이러한 극단적인 혐오와 증오의 정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진실 그리고 상식적인 일과
상식적이지 못한 일로 구분짓는 것, 이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민주적이었는가, 얼마나 법치주의에 맞게끔 판단했는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이 지켜지는 나라, 이런 것에 우리의 중점적으로 우리는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허위날조 정보에 매료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말년 씨와 관련된 억지 논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이제 그간 오랜 기간 동안 잘못 인식되어 왔던 정치라는 분야에 대한 어떤 성격과 극단화된 정치 지형에서 비롯된 어떤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말년 씨의 이야기를 다뤘다라고 해서 특정 지지층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좌파 언론이 이말년 씨를 쉴드 친다, 그럼 이말년 씨 좌파 맞다, 이런 식으로 또 막 짜집기를 하겠죠. 지금 보셨던 증거들이 그런 내용들이니까. 암만 객관적인 진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이해를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이 아마 저들 사이에서는 쉽사리 뭔가 해소될 문제는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논란이 언제쯤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사안이 만약에 심각해지게 되면 이말년 씨는 법적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선동을 당해서 마녀 사냥하는 네티즌들의 모습, 그간 수많은 어떤 공인들의 어떤 피해에서 봐왔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말년 씨의 상황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죠. 조금만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찾아보면, 조금만 팩트체크하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니까 그냥 그 선동되어 있고 매료된 가짜뉴스에 현혹돼서 그냥 쟤는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한심한 논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